노동인권센터를 하면서 시민운동 계속 하셨는데 지금 우리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현안이라고 한다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당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당에 대한 신뢰는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수원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화성으로 들어오면 화성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3명의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기하고 싶은 건 정당 내에서 먼저 의견을 좀 조율해 보십시오. 그 내에서 먼저 조율을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수원군공항 논란을 사실은 해소하는 데 상당한 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 지역에 군공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대표님도 100만 특례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인구 숫자를 가지고 경쟁을 할 시대는 지났다. 저는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에 어떤 이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서부 지역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정 장안의 논밭에 남양읍 근처에 동탄 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만들면 과연 화성은 발전된 도시, 행복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이것으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매학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정말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평화와 생태를 교육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논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당성 유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10년 전에 비하면 최근에 약간 복원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성 유적지를 가지고 화성에서 꿈꿔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10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산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 이 부분은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터로 손색이 없거든요. 이런 어떤 세트들이 이 서부 지역을 조금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서부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시민 전체가 행복한 도시가 되거든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요.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들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행정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노동 지원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는 노동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행복도시를 위해서 화성시 행정체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총선이 1년 반이나 남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구상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1년 반 동안 화성시 곳곳에서 풍성하게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서 더 나은 고민들,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그 팩트를 보셨던 것 같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도에 있는 33개 시군구 중에서도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이나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가 기업도시잖아요. 기업도시면 거기에 맞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부분이 사실 없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더 많이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언론에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목소리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서 평소에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 빌어서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쳐다보지 못했던 곳들을 쳐다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 살아오면서 제가 배웠던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행복하는 게 저절로 오진 않잖아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서 한 영역의 노력이 저는 정치를 바꿔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보 정치 좋고 진보당도 필요한데 과연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양당 기득권 정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는요, 정치는 유권자들이 움직이면 바뀝니다. 1인 1표잖아요. 화성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선거할 때는 한 표를 행사하고요. 화성에서 빚밖에 없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2024년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화성에서 그 소중한 정치를 바꿔내는 이 출발 스타트를 우리 시민들께서 용기를 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감해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출발선을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홍성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민운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화성투데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